황혼역의 그림자 은퇴 후 늦은 후회의 오악장 똑똑똑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아니, 시계 소리만이 아니었다. 심장 박동 소리였고 메마른 숨소리였으며 텅 빈 방을 가득 채운 고독의 울림이었다. 강민준. 예전에는 누구보다 컸던 이름 석자, 재계의 거목, 성공신화의 주인공 화려한 수식어들이 그의 이름 앞에 줄지어 섰었다. 하지만 지금은 앙상한 손목, 깊게 팬 눈가의 주름, 힘없이 처진 어깨 늙고 병든 한낱 노인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쉰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았다. 길고 길었던 질주, 숨 가빴던 경쟁, 눈부셨던 성공,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맞이한 은퇴, 찬란한 빛으로 가득할 줄 알았던 황혼역은 짙고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다. 뒤늦게 깨달았다. 성공의 탑을 쌓아 올리는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시간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강민주는 흐릿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화려하게 타올랐지만 이제는 저물어가는 석양처럼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후회가 밀려왔다. 칼날처럼 날카롭고 독처럼 쓰디쓴 후회. 그것은 은퇴 후 그를 올가맨 5가지 족쇄였다. 회장님, 이제 그만 쉬시죠. 그동안 충분히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퇴임식 날 수많은 임직원들의 박수갈채 속에 강민주는 은퇴를 선언했다. 모두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은퇴를 축복했다. 하지만 정작 강민주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젊음도 열정도 시간도 모두 사업에 쏟아부었다. 그 결과 그는 재계의 거물이 되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은퇴 후 강민주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회사로 향하던 발걸음은 멈췄고 밤늦도록 서류에 파묻혀 지내던 일상도 사라졌다.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하는 듯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무력감과 공허함에 휩싸였다.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지? 강민주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사업가로서의 삶에 익숙해져 버렸고 개인 강민준으로서의 삶은 잊혀진 지 오래였다. 젊은 시절 그는 화가를 꿈꿨었다. 캔버스 위에 자신만의 세상을 펼쳐나가고 싶었고 붓끝에서 창조의 기쁨을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가난한 화가 지망생은 결국 꿈을 접고 사업가의 길을 택해야만 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강민주는 낡은 앨범 속 젊은 시절의 사진을 꺼내봤다. 사진 속 그는 풋풋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눈빛은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얼굴에는 희망과 기대가 넘실거렸다. 그는 사진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민준아, 너는 화가가 될 수 있었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었을 거야. 왜 포기했니? 왜 현실에 타협했니? 사진 속 젊은 강민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씁쓸한 미소만이 그의 굳게 담은 입가에 어른거릴 뿐이었다. 강민주는 후회했다.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것을, 현실에 안주했던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그는 늦었지만 다시 붓을 들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손은 굳어 있었고 캔버스 위에는 어설픈 그림만이 그려질 뿐이었다. 꺼져버린 열정의 불씨는 다시 타오르지 않았다.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강민준의 아들 강태주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강민준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맞이했다. 그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그들의 사이에는 깊고 넓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사업에 몰두했던 강민주는 가정을 소홀히 했다. 아들의 학부모 참관이라도, 딸의 졸업식에도, 아내의 생일에도 그는 늘 회사 일로 바빴다. 가족들은 그의 부재에 익숙해져 버렸고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아버지, 용돈 좀 올려주세요. 딸 강수지는 돈 이야기를 꺼냈다. 강민주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자녀들은 그를 아버지로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돈줄로만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을 바쳤지만
정작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바로 가족들의 사랑과 신뢰였다.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강민준의 질문에 아들 강태준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는 그냥 회장님이었어요. 집에 있어도 늘 서재에만 틀어박혀 계시고 얼굴 한번 제대로 마주하기도 힘들었잖아요. 아버지에게 가족은 그냥 짐이었겠죠. 귀찮고 성가시고 돈만 많이 들어가는 존재. 아들의 날카로운 말에 강민주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정말로 가족을 짐처럼 여겼던 걸까? 그렇지 않았다. 그도 가족을 사랑했다. 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사랑보다 성공을 우선시했을 뿐이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강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가족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강민주는 이미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후회했다. 가족을 소홀히 했던 것을,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낯선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것을. 그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고독의 눈물이었으며 상처 입은 영혼의 울부짖음이었다. 회장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의사의 심각한 표정에 강민주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 밤샘 근무는 일상이었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많았다. 스트레스는 담배와 술로 풀었고 운동은 숨쉬기 운동 외에는 해본 적이 없었다. 그 결과 그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 가난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고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 정도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말에 강민주는 정신을 잃을 뻔했다. 죽음. 그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다. 그는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영원히 젊고 건강할 줄 알았고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필연적인 운명이었고 그 운명은 그에게도 예외 없이 다가온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강민주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죽음을 앞두고 그가 가장 후회했던 것은 건강을 소홀히 했던 것이었다. 그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이었고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소중한 재산을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것이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강민주는 병실 침대에 누워 지난 날들을 후회했다. 그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인생은 성공과 명예, 돈이 전부가 아니었다. 인생은 건강하게 살아 숨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무너져 내린 건강의 둑은 다시 쌓아 올릴 수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이라는 그림자뿐이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사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 재무 담당 이사의 말에 강민주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평생을 바쳐 회사를 키워왔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퇴직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흥청망청 썼고 나이가 들어서는 사업 확장에 모든 돈을 투자했다. 노후 대비는 뒷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신했고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를 배반했다. 그가 은퇴할 즈음 회사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의 노후는 텅 빈 통장처럼 텅 비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강민주는 막막함에 휩싸였다. 그는 돈을 벌어본 적은 있어도 돈 없이 살아본 적은 없었다. 화려한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그는 검소한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는 가진 돈을 아껴 쓰고 최대한 씀씀이를 줄여야 했다. 넓고 화려했던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비싼 외제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초라한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강민주는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돈을 경시했지만 돈은 현실이었다. 돈은 삶의 필수 조건이었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막이었다. 돈이 없으니 그는 무력했고 불안했고 자존감마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흔들리는 노후는 그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후회했다. 노후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것을, 돈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것을, 텅 빈 통장으로 흔들리는 노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그는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엿보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 계세요? 강 회장님, 강민준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전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정막만이 감돌 뿐이었다. 그가 은퇴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꾼과 아부꾼들만 가득했고 진정한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사업적으로 성공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칭찬했지만 그의 몰락과 함께 그들은 등을 돌렸다. 인간관계는 허망했고 세상은 냉정했다. 나는 혼자가 되었구나. 강민주는 고독감에 휩싸였다.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섬처럼 홀로 남겨진 듯했다. 예전에는 회사라는 울타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다. 그는 세상과의 단절을 느꼈고 존재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듯했다. 외롭다. 너무나 외로워. 강민주는 텅 빈 방에서 홀로 신음했다. 그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다. 외로움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삶의 의지를 꺾어놓았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리워했지만 어떻게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과의 소통을 단절해왔고 마음을 여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강민주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거울 속에는 늙고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다. 눈빛은 흐릿했고 얼굴에는 고독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민준아, 너는 왜 이렇게 외로운 노인이 된 거니? 너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아. 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 너는 후회하고 있니? 늦었다고 생각하니? 거울 속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한숨만이 그의 입가에서 새어나올 뿐이었다. 강민주는 후회했다.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을, 진정한 친구를 만들지 못했던 것을, 고립된 섬처럼 외로운 황혼을 맞이하게 된 것을.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인생처럼 희망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남겨진 듯했다. 강민주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방에서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의 죽음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의 인생은 5가지 후회로 가득 찬 슬픈 드라마였다. 당신은 강민준과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은퇴 후 당신의 황혼역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찾아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세요.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